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문제는 부모들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것부터 할 건데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설정을 아니요, 그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안 했잖아요. 관계가 안 있어. 예.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면 시행 횟수와 그게 나올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항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npq,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이항 분포는 평균이 얼마냐 이거야.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던, 야! 주사위를 300번 던질 거야. 3의 배수가 평균 몇 번 나와야 될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300번 던지면 평균 몇 번 나와야 돼? 300번 나와야 되지. 아, 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300번을 던지는데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평균 몇 번 나와야겠어? 100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00번을 던지는데 3분의 1의 확률이면 100번 NPQ, 루트 NPQ 증명 따위는 필요 없고요. 외우라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 갖다가 확률을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 이거에서 근데 주사위를 300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평균이 100번이야? 그러면 3의 배수가 127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아니, 300번을 던져서 평균 100번이 나온다는 거지 꼭 100번이 나온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127번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98번 이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즉, 평균 100번이 나오는데 3의 배수가 127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규 분포의 평균은 np가 되겠죠. np. 오케이? 분산은 루트 npq의 제곱이 될 거고, 요 다음 표준화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기왕 3의 배수를 했으니까 그걸로 해보자. 주사위를 300번 던질 거예요.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30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러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300번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 100이 될 거고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npq 100에다가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는 10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 주사위의 눈이 12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즉 3의 배수가 120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의 x에 대한 식이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새끼를 어떻게 바꾸느냐.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평균은 100이고 얘는 10 루트 3분의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3의 배수가 120번 이상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쵸? 아니 나올 수는 있잖아. 야 까놓고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300번 다 나올 수도 있잖아. 3의 배수가. 그치?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긴 하지. 그러니까 로또 확률이 801만 5천 몇 분의 1이거든. 야 800만 번 사야 한 번 되는 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1,000원어치 사고 10매덕을 주는 거겠지. 확률은 거의 없어. 그런데 얘가 딱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표준화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시그마분의 10 루트 3분의 2의 x 120 마이너스 m 이렇게 해갖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서 얘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확률이 된다 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문제를 풀 때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이용을 합니다. 니네는 100%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거야. 내 강의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니들은 퍼펙트하게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제가 호텔 사장이에요. 제가 이제 속초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나중에 살아볼 생각인데, 제가 속초에서 호텔을 갖고 있어요. 객실이 100개가 있습니다. 요번 주말에 객실을 예약을 받는데, 객실을 예약한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취소를 해요. 딴 데 몇 개를 예약하고 취소를 하죠. 며칠 전까지만 하면 공짜니까. 취소율이 10%래요. 오케이? 자, 저는 호텔 객실 100개를 갖고 있는 오너인데요. 이번 주 주말에 호텔 객실 예약을 받는데 예약하고 취소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취소율이 10%예요. 내가 요번 주말에 예약을 120개 받았어요. 그럼 과연 방이 부족할 확률 또는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내가 객실을 100개를 갖고 있는데 10분의 1이야. 오케이? 평균 분사 표준 편차하는데 나는 확률 변수 x가 120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만약 저 확률의 베팅 난 씨발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받을 수 있는데 확률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를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이 정말 잘 풉니다. 왜? 거기 위에 써있죠?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라고요. 거기 써있잖아요. 라이트 세니든 뭐든지 간에 모든 책에 그 세니든 뭐든 모든 책에 그 위에 써있어. 니들이 문제 풀 때 문제를 읽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조그맣게 나온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하면 니들은 MP, MPQ, 루트 MPQ 자 바꾸자. 그래서 또 이제 정규분포로 가서 확률을 구하는 걸 되게 잘해. 그런데 골 때리게 학교 시험 보면 틀리는 새끼들이 있어. 왜? 시험지에는 이게 안 써있거든.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어떤 미친 선생님이 그걸 써놓겠니? 그러면 애들이 그 문제를 읽고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 문제인지를 아예 몰라. 근데 쌤 이거는요? 여기 써있잖아. 그 위에 모든 문제집마다 다 써있잖아.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 그러니까 MP, MPQ, 루트 MPQ, 정규분포, 표준화, 아싸! 답을 너무나 이렇게 잘 구하는데 학교 시험은 써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확률이 나와요. 내가 호텔 객실 100개를 갖고 있는데 취소율이 10%라. 그 10%인 건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요번 주 주말에 120개를 받았었을 때 객실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분명히 확률이 나왔는데 나중에도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주사위를 300번 던져서 나온 건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x가 120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요. 오케이? 확률이 2번 나왔을 때 얘가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의 문제예요. 오케이? 내가 배터리 공장을 해요. 내가 배터리 공장인데 이번에 미국으로 배터리를 10만 개를 수출을 해요. 10만 개 수출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생각인데 모든 공정이 어찌됐든 불량품은 존재하잖아요. 불량품이 2%래요. 그래서 내가 10만 개는 너무 내가 100개를 수출한다고 치자. 내가 미국으로 100개를 수출하는데 불량품이 2% 그럼 2개는 뭐라는 거예요? 분명 불량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2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100개 중에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0개 중에 4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개 중에서 2%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2개를 보내요. 혹시나 불량이 나면 이걸로 갈라고. 그런데 이거를 안 쓸 수 있는 확률 또는 이 2개가 모자랄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 불량품이 2% 확률이 있죠? 이 2개를 더 보낼 건데 이게 사용이 안 될 확률 또는 2개 갖다 모자랄 확률 또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 문제가 이항분포, 정규분포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불량품일 확률 오케이. 그래서 추가로 2개를 보냈는데 모자라지 않을 확률 오케이. 이항분포, 정규분포.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근데 120개 이상 나올 확률.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 때 대강 풀지 마.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쳐맞은 적이 있어. 세상 씨발 이항분포, 정규분포 틀려오는 새끼가 어딨냐.
근데 목동에 있을 때 한번 당했어. 어떤 년이죠. 어떤 년이 틀려온 거야. 야 씨발 근데 왜 문제집에서는 잘 풀고 저거는 못 풀까 봤더니 이항분포 정균분포 써져 있으니까 MP, MPQ, 루트 MPQ 이렇게 푼 거야.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노이로지가 걸려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걸?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요. 오늘 마지막 파트인 추정을 합니다. 시작해보죠. 추정을 갑니다. 힘내. 근데 생각해봐. 니들은 1년 뼈 빠지게 막 이 지겨운 시간을 거치면서 하고 끝이잖아요. 나는 내년에 또 해야 돼. 니들 밑에 애들은 힘들어. 좀 이따 3시에 그 숨쉴고 애가 하나 뭐 상담으로 내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근데 뭐 다 똑같은 거예요. 허구한 이제 망해서 딱 이맘때 많이 오죠. 이제 너 왔고 저쪽 애들 쭉 다 왔고 결국엔 얘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때요 다 말아먹고 물론 나한테 배운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 망가뜨려 놓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뭐 나라고 뭐 다르겠어요. 똑같지. 말아트시고 수능 대비한다고 모십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면 그냥 내부. 근데 녹화하고 있죠? 하여튼 화이팅이에요 학생 여러분. 통계적 추정입니다. 언니도 언니 동생 선행좀 많이 시켜놔. 어머님한테도 얘기했거든 저번에. 정말 선행좀 많이 시켜놔. 진짜 그래야 돼. 저쪽 반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엄청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와서 차분히 그 과정을 거친 거야. 쟤네 중3 졸업할 때 미적까지 다 끝났어.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요번엔 다 2등급 받긴 했지만 2등급이어도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선행을 좀 시켜. 어머님한테도 얘기해놨거든.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딱 너가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작하죠. 통계적 추정을 합니다. 통계적 추정은 이런 거예요. 요번 내년 4월인가요? 내년 4월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왜? 나가면 안 돼 나는? 나중에 쌤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혹시나 나 대통령 나가면 찍어줘. 다 씨발 죽이고 나 그냥 편하게 교도소 갈 거야. 진짜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싹 다 죽일게. 제가 이번 4월 달에 여기 이제 출마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저도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싸! 나 국회의원 돼야지! 하고 출마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은평구에 나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만약에 이 동네 시면 이 동네 시니까 여기로 오겠죠? 투표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얘가 모집단이에요. 내가 내년 4월에 저걸 이제 나갔어. 국회에 아싸! 아싸! 내가 나갔어. 그럼 내가 받은 득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받은 득표 수가 모평균이에요. 보편적으로 모평균을 M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나와서 막 국회의원 경쟁을 하냐. 우리 받은 표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을 가지고 뭘 따질 수 있어? 편차를 따져서 분산을 따질 거 아니야. 그치? 걔를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해서 모분산이라고 하고 모분산을 보편적으로 시그마 제곱을 이용을 합니다. 오케이?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루트를 씌운 시그마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건 이제 내가 출마했을 때 진짜로 받은 표. 그런데 다시 내년 4월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오죠. 지금 내가 출마를 할 건데 내가 몇 표를 받을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리서치 회사 얘가 사장이야. 그럼 돈을 줘야 돼. 난 최근에 그 돈이 얼마 정도인지 알았는데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한 2, 3천만 원 들어가던데요. 오, 씨발, 뭐 이렇게 비싸?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아니, 싸구려 조사도 있고 비싼 조사도 있긴 한데, 네가 리서치 회사 사장이야. 내가 지금 12월 31일인가요? 오늘?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1월 1일 맞네. 그쵸? 오씨,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 한잔 먹어야 되나?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세우는데. 내가 얘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은평구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구는 아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들은 알아요. 핸드폰 번호까지 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하고 어찌 됐든 내가 리서치 회사 여기 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은평구 나 요번에 나갈 거거든. 네가 조사 좀 해봐. 그러면 얘가 리서치 회사 사장이 뭘 해야겠어? 은평구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설마 전화로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 20만 명 이상이니까 성인이 한 10만 명 정도는 될 텐데 전화 10만 번 하면 손가락 부러져.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야 될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동이지? 가련동에서 몇 명, 중산동에서 몇 명, 뭐 어디에서 몇 명, 뉴타운에서 몇 명, 몇 명 골고루 잘 뽑아야 될 거야. 그치? 걔를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잘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의 추출의 의미는 골고루 잘 뽑는다는 거야. 오케이? 골고루 잘 뽑아서 네가 뭐를 만드느냐?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 이 표본 샘플은 주는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는 돈이 많으면 표본 샘플이 많아져서 조금 더 정확하고요. 돈을 조금 주면 미쳤다라고 표본 샘플을 많이 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몇 명한테 조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몇 명한테 조사를 했느냐. 걔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표본의 크기.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조사 좀 해봐. 아, 그럼 제가 은평구 그 모집단에서 1,000명을 모집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000에서 2,000 사이가 1,000명이에요. 뭐 500명도 있고 그렇긴 하긴 하지만 제가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준다라고 했는데, 야, 미안해. 500밖에 못 줘. 아, 씨발, 좀 조사 좀 해줘. 그러면 제가 표본의 크기를 5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야 너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보편적으로 n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조사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표본의 크기를 은평구 안에서 많이 뽑는다면 정확성은 더 올라가겠죠. 그쵸?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고. 표본을 너무 적게 뽑아. 10명을 뽑았는데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10명을 뽑을 건데 너희들 부모님은 나한테 표를 안 주려나? 반대로? 너희들 부모님이야. DK 그 새끼 가서 존나 때리겠지. 잘하겠지. 그래서 그럼 나는 갑자기 100%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에큐러시가 너무 떨어진다. 정확도가. 그렇다면 요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둔다면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바라고 두고요. 얘는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고 이 새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표본 평균 x바를 뭐라고 생각해 주느냐?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 확률 변수 x는 우리 미래로 잠깐 이동하자. 내년 4월에 가서 내가 진짜 받는 표의 수야. 확률 변수 x는. 오케이?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와서 지금 뭐 예측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다 조사하면 10억 들어갈 거. 10억 이상 미쳤니? 조사한 거라는데? 이렇게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표본에서 받는 나의 표의 수를 표본 평균이라고 x바라고 이해하고 표본 평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얘는 평균은 평균인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확률 변수 x바의 평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요. 오케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평균이 왜 두 번 들어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x바를 편안하게 표본 쪽에서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률 변수 x, 표본에서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야, 조사를 겁나게 잘한다면, 조사를 엄청나게 잘한다면 얘는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조사를 엄청나게 잘한다면, 그치? 막 기가 막히게 잘 뽑고 막 와, 정말 잘 뽑는다라고 하면 표본에서의 평균이나 실제 결과값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수학적으로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나오는 눈이 6분의 1이지만, 그래서 6번을 던지면 한 번씩 다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주사위 6번 던지면 1, 2, 3, 4, 5 다 나오냐? 그렇지는 않잖아. 확률로는 정확한 거잖아. 수학적 확률로는. 수학적 확률로는 이 새끼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이 나와야 니들이 조사를 잘했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통계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죠. 통계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통계가 다 거짓말치기가 제일 쉽게 하는, 일단 수학적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야, 생각해봐. 야, 우리가 내년 4월에 후보가 1, 2, 3, 4야. 너 30%, 20%, 50%, 10%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받은 표수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모분산, 표준 편차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정확한 결과를 두고, 근데 아직 지금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 새끼를 조사를 하려면 분선과 표준 편차는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 표본을 정말 많이 뽑는 거야. 너무 많이 뽑으면 정확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정확도가 올라가면 저기 분산, 산포도는 떨어질 거 아니야.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그치? 근데 표본의 크기를 말도 안 되게 너무 적게 뽑은 거야. 에큐러시가 떨어지잖아. 정확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분석값은 엄청 커지겠지. 그치? 정확도가 떨어질 테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n과 원래 있어야 될 이 값과 어떤 관계식에 있느냐 이거야. 어떤 관계식에. 오케이? 어떤 관계식에 있느냐. 분산은 분산인데 그거를 n으로 나누는 이러한 관계식에 있대요. 오케이? 이거를 저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진 않아요. 우리는 닥치고 표본에 대한 분산은 모분산의 n만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n이 엄청나게 커지면 분산값이 작아지죠? 분산값이 작아진다는 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되게 좋죠?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오케이? 그러므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잠깐 설명해 볼게요. x바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식은 이래요. 오케이? 이거 수학적으로 다 증명됐고요. 관계식인데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왜 내가 x바에 대한 설명을 몰라.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안 들어서 모르지만 난 내가 스스로 공부했을 때 이게 좀 헷갈렸어.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 뜻일까? 왜 씨발 평균이 2번 들어가지? 미친 새끼들 아닌가? 이게 좀 많이 헷갈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야, x바를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로 생각해. 그냥 오케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m이라고 놓잖아요. 확률 변수 x잖아요. 야,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는 x바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는데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닥치고 씨발 외워 그냥. 오케이? 그런데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표본이에요. 내가 돈을 줬어요. 아, 야, 기다려. 이소연, 김소연, 전소연. 이소연이야. 우리 이 사장님한테 내가 돈을 줬어. 이 사장님이 표본을 그 돈에 맞게 뽑았을 거 아니에요? 표본을 예를 들어서 300명을 뽑았다고 치자. 그래서 직원 1, 직원 2, 직원 3한테 얘가 저걸 주는 거야. 오케이? 야, 니네 전화번호 100개씩 줄 테니까 100명씩 조사해. 우리 지원 씨가 받은 게 표본 100개예요. 이거 선생님 100개로 정해요? 120개로 정해요? 이거는 곱비리 수학에서 하지 않아요. 곱비리 수학은 닥쳐. 공식이에요. 너 풀 줄 알아 이 새끼야? 이게 전부 다예요. 선생님 왜 100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개수 정하는 걸 전혀 다루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만 풀기만 하면 돼요. 자, 네가 지원이한테 100개의 저걸 준 거야. 그러면 네가 조사를 하는데 그 도기형 새끼가 지금 몇 표를 받는지 100명 중에서 네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조사를 하는 기영이가 받는 표의 개수를 첫 번째 거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 100명 중에 네가
그 뭐 몇 명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 얘가 두 번째야. 저 두 번째 받는 애도 100명의 전화번호를 받았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영이가 받은 표의 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 네. 또 나한테 100개를 줬어. 나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세 번째 조사를 했고요. 기영이가 이렇게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1000만 원을 얘한테 주고 얘가 조사를 이렇게 한 거잖아. 이거보다 더 하는 건 더 할 수 있지. 아 근데 돈이 안 맞잖아, 돈이.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네가 받든가, 그치? 300명치를 한 거야.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네 조사 내 조사한 거에 평균을 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쟤는 기영이가 몇 표 나왔대? 30표. 쟤는 기영이가 몇 표 나왔대? 20표. 기영이가 몇 표 나왔대? 30표. 이 새끼 나는 3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100개로 나눴었을 때 얘를 뭐라고 하느냐? 요 표본이 토탈 300개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한테 100개씩 나눠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조사, 세 번째 조사로 명명해준 거야. 첫 번째 조사 기영이 몇 표 받았니? 두 번째 조사 기영이 몇 표 받았니? 세 번째 조사 기영이 몇 표 받았니? 평균을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고 해서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이에요. 이해가 돼요? 걸?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은 이 평균에서 이제 별량 빼기 평균 이런 식으로 가서 편차에 적응을 해서 또 분산 다 전부 다 구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밑에 과정도 있었는데 이 밑에 과정 문제가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져야 맞아요. 사라져야 맞는 거야. 근데 옛날에 8년 전에는 100%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애들 강의할 때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딱 여기 표본 평균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선생님, 이제 처음에 우리 사장님이 돈을 받고 300명을 설정해서 100번, 100명 줘서 100명 중에 기영이 몇 표, 100명 중에 기영이 몇 표, 100명 중에 기영이 몇 표 해서 저게 표본 평균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또 뭐예요? 이 조사를 한 번만 해. 내가 국회의원 당선될 건데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얘한테 돈을 주고 시켰어. 다음 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주도 해. 그럼 다음 주도 또 이게 나오겠지? 그 다음 주도 해. 그 다음 주 계속 돈 주면서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첫 번째에는 예를 들어 23%, 두 번째 주에는 27%, 세 번째에는 37%, 네 번째에는 뭐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거의 평균을 내면 실제 뭐랑 똑같아야 된다? 모평균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정확하게 조사를 잘한다면. 드라마틱한 게 많아서 별의별 게 다 있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내 지지율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영이가 길가에다 똥 싼 동영상이 유출이 됐어. 그럼 이제 이게 좀 오바스러운 한가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표본 평균은 이런 의미고요. 표본 평균 이걸 계속하는 거야. 계속. 오케이? 그래서 정말 잘 되면 얘랑은 똑같아야 되고, 뽑는 그 개수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표본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이렇게 바뀐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케이? 한번 쭉 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쭉 보시죠. 근데 네. 표본의 크기가 네. 1일 때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무분산이랑 무분산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분산이 크면 정확한 건가요? 분산이 작아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질문 이해돼요? 됐어요. 자, 칠판은 이거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X바에 대한 개념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셔서 제가 따로 한번 빼서 설명을 했습니다. 난 저게 이해가 안 돼서 고등학교 때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헷갈려서 내가 헷갈렸던 것들은 좀 더 빡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모평균 추정을 시작합니다. 집중.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집중. 그 녹화할 때는 녹화 잘 되고 있네? 녹화할 때는 헛소리를 가끔 좀 피하자 주인데 얘들아 많이 힘들겠지만 잘 버텨줘. 11월 달에 웃읍시다. 매년 끝나면 학생들 불러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너희 졸업할 때는 정말 술을 크게 마셔볼 생각이에요. 당신들도 소중하고 좋지만 저쪽 반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고3 또 요번 1년 7년을 다 내 얼굴을 7년 본 거야. 잘 되든 안 되든 술을 정말 거하게 한번 살 생각입니다. 그때 웃으면서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오케이? 야, 너 왜 안 오니? 아, 예, 쌤, 저는 여기 재수학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1년 미치도록 열심히 해서 요번 연도에 끝내자. 욕심이 생기면 1년 더 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번 연도에 끝내봅시다. 언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수하는 스타일 같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재수는 캐릭터로 하는 거야.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재수는 캐릭터. 근데 공부를 또 하대요.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게 뭐 했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내 말이 맞다면 참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요번 연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 데에 가서 재수하셔도 되는데 좀 요번에도 졸업한 애들이랑 술을 먹겠지만 니네 졸업했을 때 애들이랑 먹을 때는 이게 한 몇백만 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술값으로.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쪽 애들이 너무 오래 다녔어. 저쪽에서 제일 적게 다닌 애가 지금 5년째 이 학원을 다니고 있어. 저쪽 반에 현우 말고 저쪽 반에서 우리 학원에 제일 적게 다닌 애가 5년째 다니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 6년, 7년이야. 그러니까 나도 책임감이 많이 있지. 왜 없겠어. 그럼 누구를 맡아도 책임감이 있지만 오래 다닌 새끼가 시험 못 보면 난 학원 불질러 버릴 거거든. 어쨌든 올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모평균 추정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겁니다. 쌤한테 꼭 투표를 해주세요. 열심히는 모르겠고 사기는 안 칠게요. 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실제 얘의 값을 모르는 거잖아요.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리서치 회사 사장이 임의 추출 제일 잘 만들어서 표본을 만들었고요. 표본의 크기가 n이라 그랬었고 관계식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리서치 회사 사장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내가 돈을 줬잖아. 그럼 리서치 회사 사장은 표본을 구해서 뭐 어떻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막 표본을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저 도기영 씨 내년에 국회의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 12월 31일에 도기영 씨의 득표율은 17%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뭐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돼? 모집단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도기영, 당신이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 회사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당신은 지금 17%에서 20% 사이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보고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17%에서 20%의 지지율이면 나는 떨어지는 거잖아. 국회의원 한 명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국회의원들 개새끼예요. 나만 되게 착해요. 욕하고 다녀야지. 그치? 그러면 얘를 모평균을 추정한다라는 건데 이 모평균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증명을 잘 보셨으면 해요. 오케이? 심화 문제 이게 한 4, 5년 전에는 수능에서도 꽤나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유행이 안녕 좀 살짝 갔어요. 그래서 저 추정,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자 여기에 있는 기영이가 받는 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모집단에서 따르면
평균이 분산이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뽑아내는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모집단에서 꺼내낸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으로 뽑아낸 X바가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는 M은 똑같은데 이 분산이 아까 전에 요거에 대한 분산이 뭐였었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표본에 대한 게.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 돼야 맞는 거 아닐까?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랐을 때 표본에 대한 것은 다른 건 바뀌지 않지만 분명히 뽑아내는 M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므로 오케이?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고요. 그거의 제곱이 분산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모평균 추정을 시작합니다. 도경 씨, 지금 당신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를 얻고 있어. 그 추정. 그러니까 이 추정을 믿고 만약에 내가 지금 71%에서 73%의 득표를 얻고 있대. 그럼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17%에서 27%면 상대방 욕해야지. 쟤는 나쁜 놈, 쟤는 길 가다 똥 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쵸? 모평균을 추정합니다. 예를 한번 해보죠.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개념이 들어와야 되느냐? 신뢰도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신뢰도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뢰도라는 이름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도입니다. 똑같이 잘 되죠? 네가 쳐다봐서 놀랬잖아. 그런데 신뢰도가 우리 일상생활 보편적으로 선거에서 많이 하는데요. 신뢰도는 일상생활에서 전부 95%를 써요. 그럼 쌤, 왜 신뢰도를 98%, 97%, 99% 신뢰도가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소연 양의 몸무게를 신뢰도 100%로 추정을 해볼게요. 이소연 양의 몸무게는 30kg 이상 100kg 이하입니다. 박수. 정확하죠? 얼마나 정확해? 신뢰도 100%잖아. 제가 오지훈군의 키를 신뢰도 100%로 내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지훈군의 키는 130 이상 2m 이하예요. 박수! 왜? 나는 신뢰도 100%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신뢰도가 99%가 좋다, 70%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걸 따지지 않아요. 신뢰도를 95%에서 99% 늘려라, 줄여라.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야 닥쳐, 공식이나 외우고 잘 풀어 이 새끼야. 이게 고등학교 때 통계야. 그런데 대학교 때 통계는 솔직히 나도 패스는 했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호주에서 들어서 그냥 패스만 하고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봤어. 죽여버리고 싶었어. 진짜로. 대학교 통계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몰라, 난 영어로 들어서 그런가. 씨발 너무 어렵던데. anyway. 근데 보편적으로 신뢰도는 95% 신뢰도와 99% 신뢰도를 많이 쓰는데 실생활은 다 95%입니다. 99%는 문제를 위한 문제일 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95% 신뢰도를 제일 많이 써서 예를 들어도 95% 신뢰도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뢰도 95%라는 건 말 그대로 95% 정도는 믿을 수 있다 이거야. 즉 100번을 조사하면 95번은 이게 나온다 이거야. 조사가 조금 잘못돼서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번 조사하면 한 95번 정도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게 네 득표율이 맞아. 이런 의미거든. 신뢰도 95%라는 건 무슨 뜻이냐? 확률이 0.95라는 뜻이에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95라는 뜻, 곱하기 100%는 거예요. 그죠? 니들 이산 연속하고 있는데 확률 구하는 건 연속밖에 없어요. 정규분포. 이산에서는 확률 구하는 게 없어. 선생님 이산에서는 뭐였죠? 다 평균하고 분산만 구했어. NP, NPQ, 루트 NPQ 뭐 이런 것만 했잖아. 그렇지? 야 곱해 더해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분산. 확률을 구하는 건 정규분포밖에 없어. 그래서 확률 0.95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확률 변수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꼭 표준 정규 분포여야 돼요. 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뭐 확률이 구해지니까 표준화를 시켜버렸잖아 우리가 다 기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를 뭐 x 바라고 놓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뭐 얘를 z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 얘야. 이게 확률이 0.95가 되는데 0.5, 0.45 이렇게 하지 않아요? 0.95를 반반씩 잘라요. 그럼 0.95 나누기 왜? 조사 잘못된 게 너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반씩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자르면 0.95를 반반씩 자르면 0.475가 맞죠? 얘도 0.475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뒤에 표를 찾아서 확률이 0.4야 0.475가 되는 요 z의 값이 뭐냐 이거야? 얘가 1.96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쪽은 마이너스 1.96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말이냐? 저거 뭐야? 마이너스 1.96에서 z값이 1.96까지 되는 요거에 대한 확률이 뭐가 되는 거냐? 0.955 얘가 95%의 신뢰도가 된다 이거지.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전체 확률이 0.95잖아요. 확률이 0.95니까 그거를 신뢰도 95%라고 이야기하자 이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z를 바꿔볼 건데요. 오케이? z는 표준화된 거잖아요. 그쵸? 표준화된다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표본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거를 써야겠어요? 이 밑에 걸 써야겠어요? 표본에 대한 거니까 이 밑에 거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z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어젠가요? 뭐 언제가 모르겠는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돼야 돼요? z가? 밑에가 시그마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 아니야?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여기는 x가 아니라 x 뭐가 될 거야?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표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z 대신에 저걸 갖고 오는 거예요. 뭘 갖고 오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 바 마이너스 m이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본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예요. 예, 여기 잠깐 앉으시죠. 저기 잠깐만 풀고 계세요. 한 5분만 쓸게요. 벌써 3시인가요?